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주제, 조금 전 이은우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을 했습니다. 전면 수용했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봉합, 휴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번 싸움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이기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뭐라 그러냐면 대검 입장은 특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뭐라 그랬냐면은 신라젠 취재 관련 사건은 중앙지검에 맡기겠다 이렇게거든요. 네.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대검에서 손 떼겠다는 거고,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이 사건을 맡기겠다는 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을 보고 추미애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건 수사에서 보고만 받고 손 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지휘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만시 지탄이지만 장관 지시 따른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대중적인 인기를 받았던 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직진하는 올곧은 자세 때문이었는데, 오늘 대검의 발표를 보면은 수사 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적 수단을 거치기 전에는 지휘권 상실 상태를 시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형성적 처분이라는 거는 추 장관의 지시로 인해서 이미 지휘권은 배제가 됐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를 소송으로 다투기 전까지는 이 상태를 시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럴 거면 왜 지금까지 검사장 회의 소집하고 회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쟁송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는 통하지 않고서는 시정할 수 없다고 했으면은 결국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아무리 하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럼 이거를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사실 모순되는 표명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어제 오전부터요, 오늘 오전까지, 오늘 지금 12시 넘은 시간까지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교수님,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한 1시간쯤 전까지 윤석열 총장 고민의 흔적이 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지휘권 수용하겠다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지휘권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법에 있는 조치를 한 것이고, 그 조치를 만약에 본인이 거부했을 때 법무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감찰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배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원칙과 법에 따르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법무부장이 수사권 지휘를 했고, 그 수사권 지휘를 본인이 거부했을 때 본인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지현 변호사에게 형성적 이 말은 결국 일단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받아내는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순간 그게 법력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형성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8조에 있는 법무부장의 수사 지휘권 자체가 법으로 명시돼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장관이 지시를 했으니 법률로 다퉈보지 않는 이상 그것은 이미 실효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니 그걸 거부한다 한들 다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부하려면 결국은 법률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후폭풍이 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안 받아들였을 때 본인이 선택할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저는 받아들였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의 법률에 의한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부터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충돌을 해왔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윤 총장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곤 했었는데, 이런 해석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거취에 대해서는 저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건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특임 검사와 지금 현행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같이 점맥하는 그런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추 장관님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 지휘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좀 불신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윤 총장이 제안을 했었던 이 서울 고등검사장이 그 독립수사본부를 맡는 것, 이게
법무부와 대검 측이 협의를 했다, 안 했다, 지금 또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독립수사본부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법무부의 어느 선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실무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진이 검토를 하면서 추 장관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좀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그제 해가지고는 법무부와 대검 상황이 제가 나름 취재를 해본 바로는 예.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거든요. 네네. 근데 추 장관이 뭐 절에 들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예. 연락을 끊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예.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 재개를 위해서 가끔 속세를 떠나 사찰에 들어가는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뉘앙스로 받았거든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뭔가 연락은 했을 텐데 실무진 선에서 그런 중재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예.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에게도 보고를 하고 실무진 선에서 독립수사본부라는 중재안을 마련을 해놨는데 뭔가 다른 윗선에서 이거를 틀었을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정이고 정확한 거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문을 주고받는 동안에요. 2013년에 한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시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적법적인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검에서도 2013년에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에서 배제됐던 일을 언급했고 네. 추미애 장관 또한 이걸 받아서 당시 느꼈던 심정이 지금 수사팀과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 네.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네. 이 일까지 거론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네. 수사에 배제됐다는 게 그때 상황과 지금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건의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지금 총장이 그 당시 수사팀장이었고요. 그런데 본인의 상급자인 조영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그 수사팀을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그 당시에 수사팀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반대가 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팀이 지금 바꾸라고 하는 수사팀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예. 지금의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 그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정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배제된 것을 강조한 거고 법무부 입장에서 이 사안은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장할 때 받았던 그 느낌하고 지금의 서울지검장이 받는 느낌하고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을 하면서도 아까 뭐 진실공방도 그렇고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를 언급한 걸로 봐서 이 지금 어느 정도 뭐 일단락이 된 건지 모르겠으나 이제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는 잦아들까요? 잦아들 가능성은 낮아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물론 저는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는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박봉기 의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어쨌든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계속 공격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전체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장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일부 이제 검찰 개혁에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저는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 면에 뭐 동의를 해서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가 보장 총장이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지 전체 민주당의 의견이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 저는 조금 이게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임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 나가라고 말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일부 의원들 여권 인사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지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문제가 뭐냐면은 황희석 씨라든지 최강욱 의원이 우리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감찰총장 가족의 뭐 어떤 현란한 행각, 감찰 방해 및 소위 사본배당의 직권남용 사실
사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검찰총장의 경우에 현직인 상태에서 검사의 경우 현직인 상태에서 뭐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당연히 이게 뭐 어떤 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내지는 않겠지만은 뭐 어떤 시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다 접수를 하면은 이거 사건 관할은 공수처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이 그 총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저번에 조국 장관도 장관인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타당하냐 해서 결국은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은 어떤 그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이해찬 대표가 거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지금 얘기를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 추미애 대 윤석열의 어떤 그 신경전은 일단 봉합이 된 모양새지만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 박스 한번 열어보시죠.